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타티스의 2021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2세 시즌이었던 타티스는 고질적인 왼쪽 어깨 부상 때문에 130경기 출전에 그치고도 42개의 홈런을 날려 홈런왕이 됐고 리그 3위에 해당되는 25개의 도루와 함께 장타율 0.612를 기록합니다. 타티스는 40홈런, 25도루, 장타율 0.6을 찍은 최초의 유격수이자 치포 존스와 크리스찬 옐리치의 27세 기록을 5년 단축시킨 최연소 선수가 됩니다. 페코파크의 불리함을 이겨낸 타티스는 원정 OPS 1.069가 메이저리그 2위였고 조정 OPS에서는 4위에 오릅니다. 참고로 2021년 조정 OPS 순위는 1위 하퍼, 2위 소토, 3위 게레로, 4위 타티스, 5위 오타니였고 타티스는 유격수 2위 트레이 터너보다도 20% 좋은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더 고무적인 건 이 모든 것이 2월에 14년 계약을 맺고 나서 보여준 활약이라는 것으로 오타니, 게레로, 소토와 함께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얼굴이 된 타티스에 대해 MLB 네트워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올스타전 당일에 방송합니다. MLB 네트워크가 특정 선수에 대한 다큐를 만든 건 2017년 트라웃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타티스는 스프링캠프 도중 왼손목 골절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오프시즌 때 당한 바이크 사고 때문이며 바이크 사고가 두 번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샌디에고는 타티스의 복귀일에 맞춰 후안 소토를 영입함으로써 8월에 대반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소토가 합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티스의 충격적인 금지 약물 적발이 발표됩니다. 이 사실을 3월에 통보받은 타티스는 구단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항소를 한 상황이었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그제서야 구단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궁지에 몰린 타티스는 그동안 거부했던 왼어깨 수술을 받기로 하고 손목 수술도 한 번 더 받습니다. 애초에 타티스는 손목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복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단에 할 말이 없게 된 타티스는 최근에 열린 팬페스트에서 어떤 포지션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백이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유격수를 포기하고 외야로 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던 타티스는 구단에 엄청난 피해를 입힘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입장이 됐고 샌디에고는 젠더 부가츠를 영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타티스 입장에서는 보가츠가 새로운 유격수라는 게 김하성이 유격수를 맡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출장 정지 80경기 중 60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첫 20경기를 결장하고 4월 21일에 복귀하는 타티스는 우익수를 편하게 생각하는 소토 때문에 좌익수가 유력하지만 타티스의 어깨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익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야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 내년부터는 중견수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타티스는 이번 인터뷰에서 내 커리어에서 가장 감정적인 해가 될 것 같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로 많은 연료를 얻게 됐다. 말보다는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싶다. 현재 컨디션은 100%에 가깝다. 내야와 외야를 모두 준비했고 감독과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티스에 대한 현지 샌디에고 팬들의 반응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라는 반응입니다. 샌디에고 팬들은 얼마 전 투표에서 72.8%가 타티스의 성공적인 복귀를 예상했고 기대가 안 된다는 반응은 4.7%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미래였던 선수가 앞으로는 다저 스타디움을 포함한 나머지 원정구장에서는 야유를 받고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 건 너무나 실망스럽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약물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자 2003년 사무국가 선수노조는 비공개를 전제로 전수 조사를 해 양성 반응이 5%를 넘으면 약물 규제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결과 104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5%를 넘는 8.7%를 기록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즉시 폐기되기로 했지만 연방 수사관들이 발코 스캔들을 조사하던 중 104명 명단을 입수합니다. 도미니카의 한 신문사가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포함된 103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당초 약속대로 비공개가 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알렉스 로드리게스, 세미 소사, 데이비드 오티스, 매니 라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100명의 이름은 숨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2004년부터 시작된 첫 약물 규제는 첫 번째 적발 시 10일, 두 번째 적발 시 30일, 세 번째 적발 시 60일, 네 번째 적발 시 1년 출장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정 커리어를 쌓은 라파엘 팔메이로가 3,000안타 달성 직후인 2005년 8월에 걸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적발이 시작됩니다. 이미 약물 논란이 있었던 팔메이로는 10일짜리 출장 정지를 받았을 뿐이지만 이로 인해 완전히 추락했고 네 번째 명전 투표에서 4.4%를 얻고 탈락합니다. 팔메이로는 끝까지 자신은 결백하며 테아다가 준 약을 먹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에도 약물 적발 선수는 끊이질 않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매니 라미레스였습니다. 막판에 추락하지만 않았다면 베이브 루스, 지미 팍스, 테드 윌리엄스와 함께 역대 4명뿐인 타출장 3, 4, 5에 OPS 1.0과 500홈런을 기록할 수 있었던 매니는 보스턴에서 가장 위력적인 타자이자 가장 내보내고 싶어하는 선수가 됩니다. 매년 겨울 그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고 심지어 웨이버 공시까지 한 앱스타인은 2004년 12월 매니와 덕 민케이비치 그리고 김병현을 매치로 보내고 클리프 플로이드와 유망주를 받으려 했다가 연봉 보조 때문에 무산됩니다. 13살 때 도미니카에서 건너와 뉴욕에서 성장한 매니도 페드로가 있는 매츠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양키스로 가고 싶다며 더 이상 보스턴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2005년 마감 시한 때 앱스타인은 다시 매츠, 템파베이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합니다. 보스턴이 매츠에서 마이크 카메론, 템파베이에서 오브리 허프를 받고 매츠가 매니와 데니 바에스를 얻으며 매츠가 라스팅스 밀리지와 유스메이로 패tit, 보스턴이 아니발 산체스와 켈리 쇼팩을 템파베이로 보내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연봉 보조를 두고 보스턴과 매츠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트레이드는 결렬됩니다. 매니의 연봉이 문제였기 때문에 벨트란과 맞교환 이야기도 있었지만 매츠와 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앱스타인은 매니를 정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2008년 마감 시한 때 이루어진 삼각 트레이드에서 다저스는 매니를 데려오는 대신 앤디 라루시와 브라이언 모리스를 피츠버그로 보내며 피츠버그는 제이슨 베이를 보스턴으로 보내는 대신 크랙 헨슨과 브랜든 모스를 보스턴으로부터 받는 트레이드가 성사된 겁니다. 피츠버그가 받은 4명이 모두 터지지 않는 반면 베이는 보스턴에서 1.5시즌 동안 200경기에 출전해 승리 기여도 7.1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하고 FA가 됩니다. 그리고 매치에 재앙이 됩니다. 처음에 대박난 팀은 다저스로 보였습니다. 매니가 OPS 1.2를 찍는 미친 활약으로 다저스를 지구 우승으로 이끌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OPS 1.7이라는 더 충격적인 활약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다저스 팬들 사이에서는 매니의 레게 머리가 유행했고 다저스는 3루 관중석에 매니우드라는 응원석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매니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약물 바텐더가 정해준 투약 시기를 놓친 매니에게서 배란 억제제 성분이 발견된 겁니다. 팔메이로는 이미 적발되기 전 맥과이어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현행범 적발이었습니다.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매니는 2011년 템파베이와 계약하지만 5경기 만에 적발돼 10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은퇴 선언 후 대만 리그에 진출하는 등 그다운 행보를 보이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또 한 명의 명정 커리어가 날아갑니다. 로빈슨 카노였습니다. 100경기 출장 정지에서 돌아와 부진했던 카노는 2020년 단축 시즌 때 회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한 번 적발됐고 1년 출장 정지에서 돌아온 지난해에는 33경기에서 1할 오픈 1홈런을 기록합니다. 팔메이로가 40세 시즌, 매니가 37세 시즌에 적발되고 카노 역시 35세 시즌이 첫 적발이었던 반면 타티스는 23세 시즌에 적발된 창창한 선수라는 게 앞에 3명과 다른 점입니다. 라이언 브론이 적발된 것도 29세 시즌이었기 때문에 타티스는 약물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가장 오랜 시간을 뛰는 올스타 선수가 됐습니다. 샌디에고와 맺은 14년 계약은 12년이 더 남아있고 2034년에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약물 선수가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2013년 32세 시즌에 공개된 넬슨 크루스는 적발 전까지 OPS가 0.823이었지만 적발 이후 33세 시즌부터 40세 시즌까지 0.908을 기록하는 괴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다 중단하더라도 계속 잘할 수 있는 건 약물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한번 넘게 되면 중단 후에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타티스는 잘할 수 있을까요? 설령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찬사를 보낼 수 없는 괴로운 동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34번을 팀의 12번째 영구 결번으로 정한 다저스는 1년 5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로하스에게 500만 달러를 주는 1년을 추가해 줬습니다. 2025년에는 5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고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달러를 주기 때문에 2년 1100만 달러 계약으로 다저스는 로하스를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